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류경환의 국제평화뉴스 류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동안 좀 안 나오셨어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국내 문제가 너무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예. 국제 문제 얘기를 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도 파면 됐겠다. 이제 국제적인 또 뉴스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아프리카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나라 지역입니다. 예, 지구 반대편인데. 예, 그리고 화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일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요약을 좀 해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부르키나파소. 네. 아프리카 그 중서부 우리가 사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사라 이렇게 남부 지역에 작은 나라인데 거의 뭐 세계 최빈국이라고 하죠. 네. 인구 한 2,300만. 2,300만. 그리고 면적은 한반도의 한 1.2배 정도. 인구는 적은데 땅은 크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지금 트라오레 대통령이 젊은 군인이 이제 쿠데타로 집권하고 짧은 시간에 이제 프랑스 식민종주국하고 미국을 쫓아내고 상당히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 클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로 부르키나파소 얘기를 해주실 거죠? 하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사헬 니제르, 말리. 니제르 말리까지. 세네갈. 이 트라오레라는 이 젊은 대통령. 지금 한 30대? 30대 나이죠? 88년생이니까. 88 꿈나무입니다. 꿈나무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이로 38. 아주 젊죠. 젊네요. 쿠데타 때 35살. 예전에 가다피도 그 정도 나이에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나요? 69년도에 가다피가 쿠데타 성공할 때 29살인가 27살인가 그랬어요. 가다피는 말년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가다피도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로서 아프리카에 쿠데타를 해서 사실 그 리비아를 상당히 살기 좋은 나라로 상당히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강소부국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 미국한테 어떻게 속아가지고 그렇죠. 자,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또 이제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젊은 정치인이 등장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집권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이제 오늘 3년째 들어가죠. 3년째. 근데 트라오레라는 이 대통령이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니까 암살 이렇게 이런 시도는 없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서방에서 쫓겨난 프랑스, 미국 쪽에서 경호처에 500만 달러를 제안했는데. 대통령 경호처에다가. 그렇죠. 우리 같은 김성원 이런. 김성원한테 돈 준 거네. 내란 이제. 세력한테. 공범들. 근데 이제 노한 거죠. 싫다. 김성원이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김성원이는 그 돈 줬으면 아마 윤석열을 처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석이 잘 돼 있다는 반증일 수 있고 이게 18번째 정도의 암살 시도래요. 그렇게 많았군요. 쿠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60년 동안 카스트로를 한 600번?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암살 시도를.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암살 시도를 견디고 어쨌든 살아남았다. 경호처가 거부했다. 이런 거죠. 돈 준다 해도 싫다고. 자, 그러면 이 트라오레라는 인물이 어떤 걸 추구하려고 하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개혁 정책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단 금광이나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자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국유화했다. 그다음에 원석 같은 것들 이제 지하 자원을 그대로 수출하는 걸 금지하고 국내에서 금이나 이런 걸 정년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항 같은 수도 공항 건설하고 도로 인프라 투자하고 또 이렇게 농업이 주산업이니까 아무래도 토마토, 면화, 쌀, 기장 이런 것들 아주 생산성이 한 2년 사이에 한 10% 이상씩 늘어나요.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계획을 하고 경제 개발 그렇죠.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뺏어서 그렇죠. 국가 재산으로 예, 상상도 못했던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할 만한 게 또 흥미로운 게 이 그 출산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런데 왜 그 자신도 그 엄마가 돈이 없어서 자기 낳을 때 죽을 뻔했는데 근데 왜 그 여성들이 이 기적을 하는데 국가를 위해 돈을 내느냐? 출산은 무조건 무료여야 한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이렇게 낙후된 나라니까 대학생들 인적 자원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생들한테 그 연 10만 그 세파프랑 이렇게 그 이렇게 지원을 하고 취직할 때까지 졸업하고 대학생들한테 아주 교육에도 엄청난 그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정치적으로는 이제 프랑스 종주국 군대, 그다음 미국군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흥미로운 게 그 러시아의 군사 고문단이 쭉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다. 예. 뭐 해석은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제국주의 세력이 나간 자리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장관들, 의원들 급여는 30%를 까버리고 삭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급여는 50% 인상하고 올리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면서 결속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윗대가리인 많이 받던 인간들은 깎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은 임금은 올려주고 전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대학생들 돈 주는 건데요. 이게 좀 더 확대되면 뭐 기본소득 수준으로도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이제 전면복지. 전면복지로. 그 이제 출산무료 이런 철학들이 나오는 게 더 확대할 가능성이 옛날 거죠? 가다피처럼 그 주택이 전부 인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 국민들 주택을 무상 지어주는 그런 것들처럼 이제 아주 초기 단계이겠죠. 지금 뭐 아직 재원이 부족할 테니까. 그렇죠. 가난하니까. 일단은 출산부터 그렇죠. 무료로 한다. 그리고 그 미국의 중국의 1대1로나 이제 러시아의 지원들은 받고 이제 며칠 전에 또 그 러시아하고 아주 획기적인 그 핵발전소 이관하는 나라가 이렇게 건설 협력을 계약을 그래요?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그 이렇게 농산물 같은 것도 지원을 받지만 이런 이렇게 인프라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에 이렇게 작업을 위한 어떤 주권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 그 서방 자원들 자본들 기존의 IMF나 세계은행, 미국, 프랑스 이런 게 자본들을 너희들은 아프리카에서 필요 없다. 가라. 아주 이렇게 자주적인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와서 삥이나 뜯어가지. 그렇죠.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일 안 하니까 가라. 그리고 차라리 러시아나 중국이 와라. 뭐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부르키나파소가 지도를 보시면 위치가 웨스트 아프리카 저쪽 거기에 이제 사헬 삼국이 있고 주위에 있죠. 저쪽에서 지금 프랑스를 몰아내면서 이 세 나라가 뭉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브리티시, 뭐 벨지움, 벨기에죠. 저만 이렇게 이게 다 옛날 식민지 지도네요. 식민지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그 불과 140년 전에 1884년에 그 베를린에 서방 그 13개 제국주의 아류 제국주의 국가들이 모여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찢어버린 거예요. 그냥 저들끼리 쑥덕쑥덕해가지고 이게 한 인류 그 문명의 시원지고 인류 조상들도 여기서 나왔다 그러고 하는데 이 그 5,000년, 10,000년 이상 된 이렇게 땅을 여기 상당히 커요. 지금 우리가 크죠. 그 세계 지도에서 보면 우리가 지도가 외국대에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그 러시아, 미국, 중국이 다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중국, 유럽, 아프리카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자원이 전 세계의 한 40% 이상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막이나 이렇게 열대우림만 있는 게 아니고, 농토도 이렇게 비옥해서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데 인구는 아직 13억밖에 안 돼서. 그래서 그 지금 그 20대까지의 젊은 층이 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개발이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대륙이죠. 무궁무진한 곳이다. 지금까지 이제 그 신식민지에서 이제 발전이 억제된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땅덩이 크고 자원 많고, 그렇죠. 젊은층 많고, 이런 곳인데 그동안 아까 보니까 영국, 프랑스가 제일 많이 먹었네요. 그죠? 뒤에도 보면 이제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시죠. 그 1차 대전까지 그래서 이제 지들이 30년 동안 나눠 먹은 게 저렇게 그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렇게 골고루 나눠 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요 아프리카 식민지를 두고선 벌어진 쟁탈전이었단 말도 있을 정도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유럽의 번영, 소위 이제 서구 자본주의, 뭐 유럽의 번영은 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이 처참한 식민 지배와 약탈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이제 300년, 500년 전에 이제 노예제도, 노예무역부터 있고 시작했고 그리고 착취. 그 왼쪽 지도에 보시면 그 아프리카의 그 자원 지도입니다. 여기 석유, 금, 우라늄, 그 다음에 뭐 철광, 커피. 엄청나게 많죠. 이게 지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대륙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유럽에서 다 뺏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럽은요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하네. 얘들은 강도들입니다. 해적이에요, 해적. 조금 더 그렇죠. 조금 더 보시면 뒤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그 이 왼쪽 지도가 그 프랑스가 그 식민지 신식민지로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그 어쩔 수 없이 독립을 시켜주면서도 한 20개 국가 정도를 그 신식민지로 묶어서 그 지금 쿠데타로 이제 뒤집기 전까지 몇 년 전까지 계속 관리해 온 거예요. 그렇죠. 저들이 통화 발행해서 경제 주권 장악하고 인사 좌우하고 그다음에 즉 가난한 나라의 외환 보유고의 한 70%를 파리에 갖다 이렇게 뺏어놓고 지들이 이렇게 돈놀이하고 이게 참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사람도 많이 죽였지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아프리카의 이렇게 과실들을 따먹는 그 프랑스가 다 따먹는. 그래서 심한 경우 혹자는 그 60% 80%의 그 프랑스의 부가 아프리카에서 나왔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요. 뭐 대놓고 얘기하면 유럽의 번영은 식민지 인민들 민중들의 피 위에서 자라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자유인권 얘기하는 게 다 이렇게 아프리카 점령해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뜯어먹은. 자, 그런 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위 이제 다극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프랑스가 그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그 독립을 시켜주고도 그 신식민지로 묶고 하면서 거기 보시면 그 빨간 데가 프랑스에서 암살을 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 보면 암살을 한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거의 뭐 절반 정도에서 암살하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색깔혁명 지도까지 이렇게 합치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이제 지금까지 유린당해 온 거죠. 서구 그 제국에 이런 참혹한 실상입니다. 그 보시면 이제 오른쪽 지도에는 그 미국의 그 2차 대전 7패권으로 올라선 미국이 이렇게 군사기지를 저렇게 하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프랑스와 함께 영국과 함께 아프리카를 착취해 온 거죠. 반면에 왼쪽은 그 중국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1대1로로 건설하고 있는 도로하고 인프라입니다. 도로, 이렇게 철도, 그 다음에 학교, 병원, 댐, 뭐 이런. 그러니까. 자, 그러면 미국은 저기에 군대를 보내서 뭐 금광을 뺏어간다든가 뭐 이런 짓을 우라늄 같은 걸 뺏어갔다면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로. 중국은 가서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분노, 반감 이런 게 있을 테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프리카 54개국인데 그 매년 베이징 가서 이렇게 중국 그 아프리카 연합에 그 정상회담을 하죠. 그리고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하고 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면적인 어떤 그 협력 관계를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작년에 이제 제가 아프리카의 세네갈의 교수를 만났는데 아주 정확해요. 지정학적인 어떤 그 입장들이나 그 서방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브릭스 중심의 어떤 반제 아니면 그 반미 이런 데 대한 입장들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때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아프리카 시장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 내수 시장도 크고. 그렇죠. 유럽도 지금 중국이랑 접촉하려고 그러고 붙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겁날 게 있습니까? 중국은 또 아세안이라는 또 큰 남방도 그렇죠. 있고. 지금 남방 어제 말레이시아, 베트남 지금 순방하고 있죠. 시진핑이 갔죠. 그런 거에 비하면 미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없는데 이번에
그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 전쟁을 쳐서 지금 혹독하게 당하고 있는 거죠. 아작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중국은 그냥 뭐 너희들 마음대로 해. 우린 이제 대응도 안 하겠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래. 웃기는 숫자 노름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 지도는 뭡니까? 예. 요거 이제 말씀하신 그 중국이 중국과 미국이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무역 주요 상대국은 왼쪽에 2003년은 중국이 빨간색인데 그 54개국 중에 18개국에서 무역이 더 많았어요, 미국보다. 근데 지금 그 2020년 뒤에 2023년에는 54개국 중에 52개국이 중국이 훨씬 교역이 많습니다. 싹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 완전히 물든 거죠. 20년 사이에. 예. 앞에서 보신 그 철도, 인프라 이렇게 1대1로 협력 포함해서 이런 교역도 지금 그 중국이 아프리카 교역이 미국의 3.5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관세 국가도 18개국으로 늘어나 있고 러시아도 아까 그 협력처럼 계속 그 식량 지원하고 어떤 에너지 협력하고 있고 군사 협력하고 있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프리카가 이런 식이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을 뭐 사일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쫓아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옆에 세네갈, 기니, 옆에 오른쪽에 그 홍해 쪽으로 차드, 뭐 소말리아, 그다음에 이제 브릭스에 가입한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남아공 가입 대기 중인 뭐 튀니지, 뭐 그다음에 이제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죠. 그 나라도 이제 그동안 서방에 줄 섰다가 이제 사헬국들하고 어쩔 수 없이 화해하고 그저께 손을 잡았어요. 큰 또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체가 거의 이제 브릭스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아프리카가. 이 사진은 뭡니까? 이 유명한 사진이죠. 그, 아까 그 서방 한 10여 개국이 이제 아프리카를 나눠 먹었는데, 19세기, 20세기에 그, 이거는 이제 그 콩고. 콩고가 이렇게 고무의 주산지인데, 고무 원료. 이, 그, 벨기에가 여기를 이제 선점해서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 고무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뽑아서 유럽을 빼돌리기 위해서 할당량, 채취 할당량을 주고 안 되면 저렇게 손발을 잘라버립니다. 그 부모 앞에서 자식의 손도 자르고 그래서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당시 한 2천여만 명 되는데 1000만, 1100만이 저렇게 손발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살해당하거나. 그러니까 참 벨기에만 이런 짓을 한 건 알 거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죠. 정도의 차이만 다 그렇죠. 뭐 미국, 프랑스, 영국은 더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프리카의 전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식민 지배를 했다, 뭐 자원 약탈을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참혹한 끔찍합니다. 상징, 이 노예 노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놓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걸 떠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그 21세기에는 가장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어린이나 사지가 없는 그런 피해자를 만들어낸 게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죠. 그렇죠. 어제 오늘 또 지속되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왼쪽은 1860년에 알제리가 어쨌든 150만에서 300만이 희생되면서 그 프랑스로부터 그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유지하는데 그 전후에 그 프랑스가 그 아프리카 그 알제리 땅에서 핵 실험을 하면서 이 그 방사능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것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간계 표본들을 저렇게 인체 실험을 한 거예요. 세워놓고. 뭐 알제리 사람들이겠죠. 알제리 사람들 아니면 그 주위에 유입된 외부인들. 그러니까 이게 불과 60년 전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세계인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그걸 이용해서 그야말로 잔혹한 짓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구만요. 너무 참혹해요. 일본의 뭐 731 부대는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이 짓을 보면 똑같죠. 오른쪽도 보시면 저 콩고의 전설적인 그 1세대 혁명가입니다. 독립운동 지도자. 그 파트리스 루문바라고 아주 이렇게 영용한 지도자였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그 고무나무 채취 그런 벨기에 종주국하고 영국 그다음에 미국이 정보부가 잡아서 잔혹하게 죽입니다. 사지를 절단하고 그 산에 담궈서
시체를 녹여버려요. 예. 우리 어디 뭐 첩보 영화에 나오는 그런 대구에 나오는. 예. 그리고 금 이빨을 만 회수해서 나중에 유럽으로 가져갑니다. 놈들이 빼돌려요. 그랬다가 이 역사 정의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진행되면서 그 몇 년 전에 3, 4년 전인가 이게 그 공고로 반환을 냈어요. 그 이빨을 뽑아간 이빨을. 그렇죠. 이런 역사들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체게바라를 미국 정보부에서 추적해서 죽인 것 이런 것도 뭐 같은 거죠. 같은 맥락이죠. 예, 같은 맥락이죠. 3세계 민족해방운동사에서 이런 예는 뭐 무수히 많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얘기하는 이제 부르키나파소. 네. 또 가운데가 이제 그 1세대 개혁적인 이렇게 지도자인데 이렇게 토마스 샹카라라고. 샹카라. 예.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르키나파소의 그 원조격 지도자죠. 예.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1860년에 프랑스가 어쩔 수 없이 그 한 60, 70년 그 자치령으로 식민 지배하다가 1960년이죠. 1960년 어쩔 수 없이 독립을 시켜줬는데 네. 그리고도 신식민지를 계속하면서 막 쿠데타 일어나고 난맥상이 지속되다가 다행히 1983년에 이 그 샹카라가 이제 쿠데타로 집권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트라오레가 하는 것 같은 강력한 개혁 정책을 하면서 엄청난 그 지지를 넣는데 네. 불행히도 4년 뒤에 87년에 미국이 암살합니까? 암살을 합니다. 쿠데타로. 쿠데타로. 죽여버리고 그 이제 대리 정권을 내세워서 전두환이 같은 얼마이 내세워서 한 30년 가까이 또 이제 또 독재하고 프랑스 치하로.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몇 년 우여곡절 끝에 트라오레가 몇 년 만에 쿠데타를 성공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모든 쿠데타가 나쁘고 뭐 이런 건 아니다. 우리 기준으로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진보적인 쿠데타도 있죠. 특히 제3세기 같은 경우에. 제3세기에서 외세가 개입될 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젊은 군인들이. 그렇죠. 특히 여기 30대. 초중반에. 그래서 그 샹카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소수를 위한 그 샴페인을 그 선택할 게 아니라 그 다수를 위한 그 마실 물을 모두를 위한 물을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어떤 그렇죠. 민생 관련.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트라오레. 네. 트라오레가 이게 그 자기 이제 그 선대 지도자가 이렇게 살해됐는데 그리고 1차적으로 혁명이 실패했는데 그 혁명가들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해될 수 있지만 그들의 이상은 죽지 않는다. 네. 죽일 수 없다.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30대 아주 당차입니다. 네. 예. 트라오레. 뒤에 이렇게 쭉 보실 텐데. 네. 예. 트라오레가 지금 마크롱하고 바이든하고 쫓아낸 거죠. 쫓아내고 쫓아낸 거죠. 트라오레가 2022년 7월 달인가요? 네, 여름에. 네. 그 이제 어간에 이제 주변 사헬 삼국 그 니제르, 말리 한 1년 차이로 계속 쿠데타가 성공해서 그 삼국이 이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네, 제국주의가 쫓겨나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아프리카가 잠에서 깨어나서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있는 것은 세계 다극화의 한 중요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비록 이제 이 군사력이나 물리력은 아직 약하고 경제력도 아주 이렇게 빈약하지만 국제적인 어떤 그런 우호적인 환경,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 정치 외교적인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들을 안고 이렇게 다행히 또 젊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이 급격하게 몰락해가고 그러면서 세계의 제국주의 패권 체제가 흔들리는 그렇죠. 그러면서 다극화 진영이 부상하고 있는 이 흐름에서 아프리카가 자주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옛날만큼 쉽게 무너지거나 되돌리긴 좀 어려우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지금 이미 한 것만 해도 꽤 업적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제 부르키나파소의 개혁 내용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다행히 주위에 이제 그 사헬 삼국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쭉 연관돼 있어서 삼국이 이제 똘똘 뭉친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프랑스군, 미군 다 쫓아내고 이제 이렇게 아주 쫓아낼 때 보면 이 군 기지 앞에서 프랑스군이나 미군 기지 앞에서 이렇게 막 며칠씩 그 양푼이 두드리면서 나가라고 그리고 전기하고 물 다 끊어버리고 이게 그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인 상상력이 필요한데 언제든 나가야 되니까 외세가 그런데 이제 얘들이 그 방위 협정을 억지로 맺은 그 미국 프랑스와의 방위 협정을 깰 때 보면 그냥
하루 전날 통보해버려요. 네. 이 약소국이. 보통 뭐 관례로는 반년, 1년 뒤에 종료돼야 되는데 네. 통보하고. 그냥 너 내일 나가 우리 싫어. 끝이야. 끝이야. 그건 뭐 트럼프도 했는데 못하겠습니까?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예. 아주 네. 열심히 싸워요. 네. 예.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쫓겨나는. 예, 쫓겨나는 거죠. 프랑스군, 네. 미군 이렇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네. 부럽습니다. 예. 외세가 없는 나라.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랑스는 개털이 된 거죠.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렇게 미국 편들면서 이제 독일과 함께 산업도 이제 개털되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착취해 오던 그것도 이제 꿀도 이제 못 빨고 그 한 20개 예. 나라에서 이제 꿀도 못 빨고 이제 예. 계속 이제 개털이 돼가는 과정이죠. 네. 예. 예. 국제사회 순리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4.1 3국이 재빨리 그 방위동맹 4.1 3국의 방위동맹도 결성하고 러시아의 군사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3국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제대로 이제 그 뭉치기 위한 그런 이제 전 단계 네.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부르키나파소는 예. 그 그대로 성공하고 이제 2년 전에 이제 재빨리 이제 그 이 조선 북하고도 외교 관계를 수교했습니까? 수교는 몇 년이 됐는데 옛날에. 근데 이제 그 한 10년 전인가 이렇게 끊었다가. 네. 그때는 이제 프랑스 그렇죠. 쪽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서방의 영향으로. 다시 복원했군요. 다시 바로 복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뒤에 보시겠지만 그 아까 이렇게 그 철수투쟁하고 할 때 보면 그 러시아 국기하고 조선 국기하고 북한 국기를 들어요. 다 들고 이렇게 시위를 해요.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랬죠. 팔레스타인에서 그러죠. 네. 상당히 이렇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트라오레가 이제 그때 성공하고 이제 모스크바로 날아갑니다. 근데 대표단 이끌고. 트라오레 키가 그렇죠? 엄청 큰데요. 푸틴도 작지가 않은데 네. 아주 건장하죠. 건장합니다. 예, 이때가 34살, 5살 때입니다. 트럼프보다 더 클 것 같은데요. 이때 발언들이 참 명언이 많아요. 그 대표단이 그 푸틴하고 양쪽에 쭉 앉아서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데 그 거의 뭐 원고도 없이 그 아프리카의 역사부터 어떤 식민지배 그다음에 아프리카가 우리가 물도 그 공기도 태양도 그다음에 농토도 자원도 많고 한데 우리가 왜 국제사회에서 거지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해를 못한다. 우리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백인이 오기 전에 아프리카는 위대했었고 앞으로 백인이 이 땅에 있든 없든 더 위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 저항하지 않는 노예는 동정할 가치가 없다.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멋진 말이네요. 예. 35살 지도자가. 우리가 이 아프리카의 젊은 지도자가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대본 없이 프롬프트나 대본 없이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국의 교통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그거 찍을 때. 예. 대선 영상 출마. 근데 윤석열은 트럼프트 없으면 얼음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말을 못하는. 예. 근데 서방이 아닌 이쪽을 보면, 다국화 진영을 보면, 푸틴도 아무런 트럼프트나 뭐 준비 없이 혼자서 쫙 논리적인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해요. 전 세계 500명의 언론인, 학자,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렇죠. 5시간 동안 자유토론 그런 거 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이제 이 젊은 지도자가 좀 그런 쪽이다. 실력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렇죠. 오른쪽은 이제 그 아프리카 연합 54개국 지도자 정상회의죠. 이 나라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을 이렇게 아프리카 합중국이 일단 오래된 이념이에요. 전체를 만들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묶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그 단일 통화 옛날 그 가다피의 꿈 그렇군요. 그런 것도 만들자. 네. 뭐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아프리카가 뭐랄까요? 정말 자주의 길로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추세구만요. 그렇죠. 이제 다 깨어난 거죠.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며칠 전에 그 러시아 로사톰이죠.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업 중에 하나인데 로사톰하고 이제 그 협정 부르키나의 핵 협정을 맺어서 핵발전소 그다음에 에너지 협력을 하자. 여기 이제 그 부르키나파소하고 옆에 니제르는 그 세계적인 우라늄. 네, 그렇죠. 우라늄 많죠. 그 프랑스가 다 가져갔다 왔는 거. 그게 나옵니다. 얼마나 훔쳐갔는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전에 또 그 이 4.1 3국하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회담을 했어요. 하면서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그 4.1 3국하고 러시아가 매년 공동 그
회담을 하자. 네. 그리고 전방위 협력을 하고 또 러시아 군사고문이 가서 협력하고 안보구조에 협력하고 사헬 상국이 정치연합으로 또 합동군 찬설하는 걸 다 도와주겠다. 네. 등등등 네. 아주 이렇게 그렇죠. 군사력도 효해서. 예. 네. 그렇죠. 되돌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걸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트라우레가 그 제국주의 시스템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체게바라나 그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등등 그 이렇게 쭉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제적인 생각들이 명확하게 박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그 서방은 그 인본적인 인도주의적인 도덕이 없다. 네. 오늘은 우리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내일은 또 영웅이라고 띄우면서 살살살 장난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적인 식민주의를 벗어나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그 우리 정치인들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난 우리 선거철에 어디 가서 뭐 그냥 사진 찍고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오뎅 먹고 그래서 동정표를 넣는 거는 절대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인민들이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그 삶에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조국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어딘가로 이끌고 가고 싶다. 네. 아주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해요. 대단히 포부가 있고 예. 언어적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표현력이 대단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출산. 출산, 무료 출산. 출산이 기적이다. 그리고 그 출산의 그 경제적인 부담을 여성들한테 지우는 건 말도 안 된다. 일단 없애자. 예. 무료 출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는 가다피입니다. 가다피죠. 예. 그 금강을 영국 기업에서 바로 인수해서 국유화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원석의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 제련소를 만들어요 또. 네. 제련소를. 그렇죠. 그래야 이제 뭐 좀 더 이미 만들었습니다. 부가가치. 예, 그렇죠. 만들었습니까? 예. 옆에 GDP도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연 뭐 10% 20% 계속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우라늄. 그 원석의 수출도 금지해버리죠. 프랑스하고 미국이 또 똥줄 타는 거죠. 네. 옆에 니제르는 더 큽니다. 우라늄 이렇게 거기도 다 금지해버렸죠. 니제르도. 프랑스 이렇게 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옆에 또 가나 있죠. 가나는 세계 6대 그 금 생산국인데 네. 자기들 소유의 광산이 없어요. 서방에게 뺏겨가지고. 그리고 금이 보유량이 1톤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서방으로 다 빼돌려가지고 금을 그 뉴욕에서 사와야 되고 필요하면 그런데 사는 걸 또 달러로 사요. 서방의 돈으로 자기네 웃기는 현상이죠. 다 뺏기고. 예.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니제르가 이렇게 아프리카 가장 큰 우라늄 그 생산국이 하나인데 그동안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대놓고 그냥 뜯어간 거예요. 가져간 거죠. 킬로그램당 그 218달러 어치의 가치를 가져가면서 그 니제르에는 11달러만. 그러니까 이게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니제르에 부과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른쪽이 이 니제르 그 사람들은 그 85% 정도가 전기가 없이 살고 프랑스는 우라늄 가져가서 핵발전해서 돌려가지고 그걸 뭐 팡팡 쓰고 뭐 부유한 문명 이렇게 화려한 파리의 불빛. 예. 이제 이 우라늄을 안 뺏기고 러시아랑 합작으로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되면 여기 이제 전기가 들어가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우라늄 수출하고 정년에서 수출하고 돈 내고 사가 프랑스 너희들. 그렇죠. 이제 11불 받던 걸 218불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몇 배? 20배죠. 네. 그동안 그냥 다 뺏겼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착취 구조가 그 이렇게 자원, 히토류, 그다음에 그 금, 우라늄, 그다음에 농산품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제 부르키나파소가 지금 토마토, 면화 가공 그 공장을 짓는 게 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공해서 인민들을 먹이거나 수출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냥 뺏기진 않겠다. 네. 그래서 이 영국의 여왕 재작년에 죽었죠. 엘리자베스. 예. 몸에 두르고 있는 모든 보석 장신구 기중품들이 작물이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이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왜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나일강 옆에 있느냐. 너무 커서 저기 루브르나 가져갈 수 없어서 대형 박물관으로 못 가져가서 아직 그 아프리카에 있다. 네, 루브르는 그야말로 약탈 전시관입니다. 작물 전시관이죠. 네, 작물 전시관이에요. 영국도 그렇고요. 예, 이제 이게 역사 청산이 다 돼야죠. 네. 예. 그리고 기니, 세네갈. 세네갈도 작년에 이제 44살 젊은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당선됐죠. 그래요. 재밌습니다. 나와서 당선 일성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의 것이다. 네. 그 세네갈의 그 번화가의 그 드골 거리를 드골 거리라고 이름 지었던 거를 자신들의 영웅의 이름으로 바꿔버려. 상징적인 거죠. 드골은 골로 가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니제르 같은 데서도 그 자신들의 프랑스어가 아닌 자신의 이렇게 고유어를 언어를 쓰고 프랑스어 쓰고. 예. 한독수 아까 좀 들어야 돼요. 자꾸 영어 쓰는 한독수. 들어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전체로 보면 금이나 석유, 그다음에 아프간의 그 마약 같은 이렇게 그 무제한 그 착취하고 약탈하던 그런 시대는 영원히 갔다. 끝났다. 이제 못 뺏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르키나파소의 가장 인기 있는 택시랍니다 이게. 네. 자기 지도자에 사진을 뒤에 붙이고 다니고 뭐런처럼 이게. 뭐 부르키나파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김구 선생 막 옛날에 지지했듯이 뭐 엄청 지지하는 영웅이겠죠. 그리고 이제 앞길이 창창하다는 거. 네, 젊어서 앞길 창창하고. 37. 예. 그리고 정말 사심없이 인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상카라처럼 자신도 서방 제국주의가 미워하는 걸 알고 있고 자신도 죽을 수 있다.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목숨 걸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주위에도 그렇게 충성파들로 또 단결되어 있을 것이고. 부럽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왼쪽 지도가 노란 데가 이제 그 사헬 지역입니다. 중앙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요 3국을 중심으로 옆에 세네갈, 기니, 그다음에 차드, 오른쪽으로 수단까지 홍해까지 다 연결된 이 거대한 이게 아마 이게 지도 볼 땐 작아 보이는데 한 6,000km 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크게 나옵니까? 6,000km가. 그렇죠. 예. 이 벨트들이 이제 그 반제, 축이 돼서 자주에 축이 되고 이제 이게 가로 세로로 이제 종형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그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그 최고의 그 강국 중에 하나죠. 이집트, 이디오피아, 남아공과 함께. 강국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그 프랑스나 미국에 이렇게 알랑거리다가 알랑거리고 하다가 이제 여기 2, 3일 됐어요. 드디어 여기 니제르하고 민족적으로 헬렌족도 가깝고 그러니까 국경도 사실 개념이 별로 없죠. 드디어 이제 악수하는 그리고 우리 잘해보자. 이제 우리도 뭐 프랑스에게 똥꼬 빨고 이제 안 할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미국의 마지막 잔명이 이제 이제 서산에 넘어가는. 그래서 나이지리아도 지금 이렇게 브릭스에 가입합니까? 브릭스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뒤집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대세. 아프리카인들의 시위 장면. 러시아기와 북한기가 등장하는 조선기가 등장하는 이런 큰 흐름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러시아 빨간 게 그 러시아가 그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군사 관계, 협력 관계 맺고 있는. 그러니까 얘들은 뭐 미국처럼 뭐 착취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테러와의 전쟁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서방의 이렇게 위협, 군사적 위협, 그냥 그 이렇게 정상적인 군사 협력으로 지원하고 또는 뭐 이제 군대 양성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쪽도 이제 좀 도와주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아프리카를 대했다면 러시아군을 들어오라고 할 리가 없죠. 그렇죠. 또 저 백성들이 러시아 깃발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을 이 영국, 그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미국 돌아가면서 당했는데 지도자들이 저렇게 암살되고 착취를 당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이제 그걸 대체하고 있는 대체를 하고 있겠죠. 다국화 지정이. 그렇죠. 이게 역사의 순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여러 번 인용한 딱 100년 전 1925년도 미국 그 만평가
밤 마이너의 이렇게 그림. 1925년 예, 카툰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 세 대륙이 깨어나면 중국, 인도, 아프리카. 14억, 13억입니다. 41억이면 딱 지금 81억의 절반이죠. 네. 예. 이 세 나라가 그 총과 대포가 없어서 한때 서방에 이렇게 지배를 뜯기고 지배를 당했는데 언젠가 이 나라들이 깨어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권력이 힘의 균형이 바뀔 것이다. 지금이 그런 식으로. 여기 왜 아시아가 없어요? 차이나만 있어 왜? 우리나라도 들어와야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죠 이미. 벌써 시작된 지 한참 됐다. 그리고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패권도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고. 프랑스는 뭐 아예 이제 명함을 못 내미는. 네, 맞습니다. 아주 그 작은. 그 나중에 아세안보다도 아마 가난해지지 않을까. 프랑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이 아주 빈국이 될 것이다 다들. 러시아 에너지에서 끊기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뜯어먹고 중국 시장에 제대로 접근을 못하면. 네, 그렇죠. 거기가 진짜 아프리카에 비하면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아유 속이 안 좋네 갑자기. 그래서 오늘 마지막 윤석열 얼굴 만지는. 그렇죠. 이 참 한 장이 여러 개 상징을 보여주고 있죠. 바지 사장,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인 자주의 문제. 외세가 이렇게 촛불로 이렇게 집권한 정권도 좌우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전자권,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사회개혁을 모두 이렇게 막고 지금처럼 그 내란 공범들이 설치해주고 이게 뭐 군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으로 사회 뭐 아직도 행정부, 사법부, 그다음에 사회 이렇게 초인류층 그 상류층에서 다 그대로 이제 권력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의 상황을 보듯이 그 외세가 개입된 상황에서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외세를 이렇게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미 있는 사회 대개혁도 불가능하다. 네.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시기에 남북 간에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미국이 워킹그룹 만들어서 한 방에 그만해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남북이 적대관계가 됐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제국주의의 간섭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사회 대개혁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뭐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죠. 아프리카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이 아프리카를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교훈도 주고 힘도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고 또 들으면서 느낀 점은 다국화가 정말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추세. 제국주의 몰락은 시대적으로 이미 뭐 이제 끝났다. 제국주의 시대는 이제 다국화 시대는 확실히 열리고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도 그런 흐름에 올라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기 정부가 등장한다면 윤석열처럼 망해가는 제국주의의 꼬리를 붙들고 같이 망할 게 아니라 이렇게 솟아오르는 다국화 진영, 자주화 진영과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내용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래픽으로 보여주니까 훨씬 재미나네요.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유경환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